촛불대 계엄령은 하고 싶어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심각하게 고려된 거라고는 보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때는 진짜로 군이 심각하게 군이 나가야 한다. 그 군대 내에 입장이 있었고 전두환도 굉장히 그걸 만지작만지작했을 거고 현실적으로 경찰 갖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등장하는 게 또 하나 변수가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비상시국이 내주처 갈림길. 협상이 안 되면 최후 결단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파출소는 31곳이 습격당하고 그럴 때 레이건이 한국 사태에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하더니 시거라는 국무성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내한을 합니다.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군부의 개입은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의 의중을 강력하게 군대 나오면 절대 인정 안 해. 그 통보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6월 가장 이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6월 항쟁 당시에 군의 동원을 미국이 막은 것인가? 글쎄요. 미국도 뭐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거는 미국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또다시 군이 출동을 하면 그 뒤의 사태는 감당할 수 없고 그 불똥은 반미 시위로 튄다. 6월 항쟁 당시에는 구호가 반미구호는 안 나왔어요. 6월 항쟁 때는. 6월 항쟁 때, 그 이전의 데모에서는 반미를 굉장히 세게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건 그 상황이 또 군 동원하면은 광주 때처럼 광주 때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군대 동원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거죠. 분명하게 줬고 그래서 시거가 와서 바쁘게 움직이고 아예 이런 군 관여 가능성에 사전 대응한다. 아예 해설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두환 쪽에서도 군대 동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리고 그때 이제 군대를 동원하면은 그 시위대가 군대 앞에 가슴을 내밀고 뛰어나갈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뭐 87년은 진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88년, 89년은 어찌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 5.18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 5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은 5월 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80년 5월의 기억이 6월 항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장엄한 패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가 나왔을 때 우린 다 같이 광주에서 광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우자라는 각오와 공감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처럼 그렇게 얼떨결에 강경 진압을 하면서 시민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게 통하지 않죠. 군대가 동원되면은 그 희생은 4.19 때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 희생이 나오는 거죠. 그걸 탱크로 진압을 87년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두환이가 볼 때 그럼 88년, 89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내년에 올림픽인데 88년도가 올림픽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88 올림픽은 꼭 성사시켜야 하는 냉전 구도 속에서 성사시켜야 하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앞두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미국이 또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시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괜히 군대 동원을 용인했다가 결국은 민주화돼 버리면. 그다음에 미국이 설 자리도 마땅치 않다. 그렇게 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군대가 나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우리 민중들의 힘이었고 시민들의 힘이었고 또 미국도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야 나오지 마. 우리 인정 안 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전두환으로서도 군대를 동원한다는 선택지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6.29 선언을 예상을 못했던
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신문을 보니까 6.29를 며칠 전부터 예상할 만한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여야 합의로 사회정치 일정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김대중 연금을 해제하고 복권도 검토하겠다. 4.13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 하는 얘기가 벌써 6월 24일에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능성을 사실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학가의 구호는 민주화의 초점으로, 민주화로 이제 초점이 모아졌고, 호언철폐는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민정당 사무총장이 6월 25일이죠. 그 4.13 조치를 철회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입장. 이때 사무총장이 이춘구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승사자로 이제 불렀었고, 아주 흉악한 인간으로 불렀었는데,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나름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 생긴 게 인상이 아주 굉장히 그 날카롭고 무섭게 생겨서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이제 하면서 그랬었는데 굉장히 원칙적이고 광주 군부대 출동도 반대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부패 없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부패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정치 상황이 바뀌니까 책임지고 그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단단했기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 하려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데 딱 깨끗하게 물러났고 물러난 이후에는 잡음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가 이 친구는 좀 다시 좀 놀랍게 그런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때 현 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 중단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우리는 6.29 같은 게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직선제로 싸우면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기니까. 그렇게들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군부 개입 절대 반대. 뭐 이제 이런 걸 그 계속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시거가 왔다가도 군인들이 그래 전두환은 동원 못할 거야. 그러면서도 어떤 그 고민이 있었냐면은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전두환이 군을 동원하는 계엄하는 친위 쿠데타 말고 군부 내에서 전두환도 몰아내고 어떤 흉악한 놈이 또 밀고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거가 그거 군대가 나오는 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를 이제 그 공개적으로 여러 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 분이 돌아가셨죠. 6월 항쟁이 결코 무혈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 6월 항쟁 전날 그 어떤 일종의 출정식 비슷한 대학생들이 그 60이 이제 큰 판이다 하면서 각 대학별로 그렇게 일단 연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17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24일 날 그 부산 시민이었던 이태춘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여튼 최루탄을 맞고 이제 떨어진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한열은 계속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6월 마지막 대행진을 6월 26일 민주화법 쟁취 국민 평화 대행진 이때는 이제 평화 개념이 나옵니다. 그 18일 날 거는 최루탄 추방대회였고 26일 이제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 대회를 예고하니까 그래서 22개 도시에서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이제 다 쪼개지는 거죠. 경찰 가용 동원한 게 한 7, 8만 든다 하더라도 도시에 3,000명. 그리고 각 도시에서도 서울 같은 데서는 한 10개, 부산도 한 17개.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 뭐 한 2, 3만 배치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그렇게 쪼개져서 하니까
이 경찰 한 3, 40명 있는 지역은 시위대가 잘 모여서 몇백 명 달려서 와 하고 달려들어가면 경찰이 무장해제 당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경찰도 많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공포죠. 군대는 동원할 수 없고, 경찰 갖고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서, 22개 도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까 37개 시읍에서 읍 단위까지 시위가 확산되니까 경찰은 돌아버릴 지경이죠. 그리고 이게 그 서울역 앞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큰 격돌이 벌어졌고요. 그때 이제 김영삼 총재도 그 닭장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명언이 많은데 저 어록에 쓸 게 참 많은데 이 김영삼 총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있었고 서울에서도 동대문 등에서 새벽까지 그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제 이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력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6월 29일 새벽에 6월 29일 아침에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죠. 근데 6.29 선언을 진짜로 예상을 못했는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 유인물을 우리 팀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집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말고도 유인물을 낸 데가 많은데 왜냐면 시위가 계속되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유인물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팀이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왜냐면 데모는 데모대로 하고 와서 밤새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인쇄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복사기를 하나 중고 복사기를 갖고 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는 복사할 게 많았습니다. 특히 팜플렛들 복사할 게 많은 팜플렛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권을 돌아다니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의 전략 전술들을 논하는 문건인데 그거 복사집에 잘못 맡겼다간 붙잡혀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건들이 많고 또 보관도 하고 싶고 읽고 싶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구해주기도 하고 뭐 요구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하려고 복사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참 드문 일이었는데 대학원생인데 제가 책 번역한 거 그 번역료를 모아갖고 복사기를 샀는데 그 복사기가 6월 항쟁 때 순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쇄하러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집에 모여서 하여튼 그거 타자 쳐서 만들고 뭐 간신히 그러니까 이제 타자 칠 틈도 없어서 손으로 쓰고 글씨 잘 쓰는 친구가 그래서 그냥 B4 용지에다가 또는 A4 용지, B4 용지 뭐 종이 있는 거 닥치는데도 종이 사갖고 들어와서 아침에 복사 돌리면은 밤새 돌려놓으면 한 3,000장, 4,000장 그렇게 매일 이렇게 이제 한 대여섯 번 찍다 보니까 나중에 복사기가 망가졌죠. 6.29 전날인가 전전날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때 우리가 신문팀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신문팀이 사도 인원을 받아서 6몇 명이었나? 처음에 4명, 5명이 하다가 한 10명이 좀 안 됐는데 그래도 그 팀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유인물을 만들고 복사를 한참 돌리고 있는데 또 같이 절반은 자고 있었고 야 텔레비 켜봐 하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으로 전화해서 뭔데 하고 이제 텔레비 켰더니 노태우가 기자회견을 해서 다 깨워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보고 허탈한 거죠. 우리는 직선제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직선제가 돼버려서 그래갖고 그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뭐 데모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우이동에 가자 해서 그때 한 12시쯤에 12시인가 1시인가 하여튼 우이동에 가서 정말 밤새 술 퍼먹었던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왔다 또 나간 게 그 같이 술 먹던 친구가 하나가 또 그
계단에서 굴러가고 다쳐서 갑자기 밤에 돈 갖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호출받아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항쟁에 제 기억에는 뭐냐면은 잘 나가다가 그리고 무지 열심히 나가다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던. 근데 그게 결국 6월 항쟁이 그렇게 됐네요. 1987 영화에서는 얼마나 장엄하게 시위가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시위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6.29 선언이라는 기습을 당했고, 기습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대처를 했었으면은 나가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3부와 4부 3부를 6.29 선언과 이연녀를 생각했는데 조금 얼른 지방에서 벌어진 것을 짧게라도 한 20분 정도라도 그 지방에서 벌어졌던 양상을 좀 다뤄야 하지 않을까. 지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6월 항쟁은 그렇습니다. 2016년 촛불은 서울 얘기만 해도 돼요. 광화문 얘기만 해도 되지만 6월 항쟁 그거는 6월 항쟁하고 또 2008년 촛불 그거는 그 지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전국적인 시위, 각계각층에 다 참여한 그 시위였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